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리멤버 연출 맡은 이희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필추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규 역할을 맡은 남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다양한 메시지가 있고 볼거리가 많은 영화인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배우님들께서 영화 오늘 보시고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어떤 부분 중점 둬서 연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도 오늘 리멤버 영화를 찍은 지 이제 한 2년 만에 처음 보는데요. 촬영할 때는 이제 인규의 입장으로 인규의 시선으로 이 인규라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영화관에서 이 리멤버 영화를 처음 보니 정말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갖게 됐네요. 일단 이런 자리를 다시 갖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영화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영화를 처음 이게 시나리오를 읽고 촬영하면서 이 이야기가 요즘 관객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가질까,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또 한필주라는 캐릭터와 젊은 인규라는 캐릭터가 그 조화를 잘 만들어내서 젊은 관객들이 또 이 시대의 현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 영화에 조금 더 몰입하고 영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선배님 말씀대로 영화가 어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동시대를 사는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쓰는데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영화의 속도라든가 뭐 장르적 특성, 액션, 그다음에 어떤 복수극에 대한 어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영화가 가지는 어떤 메시지들, 단순히 뭐 영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친일에 대한 문제, 현대사회에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과연 옳고 그르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필주의 사적 복수마저도 과연 우리가 옳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관련된 소재를 꺼내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답을 이제 주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길 바랬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당장 이 시대에 반드시 뭐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보다는 이 사회를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과서를 공부하고 세상을 살고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럴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하게 됐고요. 그 속에서 이게 기자님 말씀대로 반드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처단해야 돼, 뭐 이런 어떤 맥락보다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됐고 옳고 그름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한필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진 어떤 장르적 외형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를 바라면서 연출을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그다음 두 배우님들께 이게 좀 독특한 버디를 연기하셨는데요. 세대를 초월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래서 두 분 함께 이 동행을 하시면서 연기해 보시면서 서로의 호흡 어떠셨는지. 네. 네, 할 때 촬영 당시에는
굉장히 뭐 늘 즐거웠었고 찰떡 같은 이 호흡을 맞췄구나, 그런 앙상블을 만들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남주혁 군이 굉장히 고생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필주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남주혁 군은 캐릭터상 그렇지 않은데 저랑 한필주라는 캐릭터랑 동행을 하게 되는 과정,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 지점은 촬영하면서 제가 생각 못한 지점이라서 지금 와서 좀 미안하네요. 근데 그 애쓴 흔적이 보여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럼 남지혁 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첫 촬영부터 선배님이랑 이제 촬영을 하면서 되게 처음 촬영할 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한 회차 한 회차 흘러가다 보니까 선배님께서 또 현장에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고 또 그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시너지가 정말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 촬영장을 가는 날이 되게 기대됐었고 또 되게 행복했던 촬영들이었습니다. 아톰 에고얀의 리멤버를 선택하신 이유와 그 리메이크를 선택하신 이유와 만드실 때 차별점을 두신 게 무엇인지. 네, 제가 그 영화를 이제 최초에 보고 그 영화를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야기가 이제 유태인, 그리고 유태인이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가족들을 죽인 독일군 장교를 쫓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 제가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이제 유사한 그 이야기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원작이 현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다 과거 이야기를 시대극이라든가 그 상황에 맞게 보통 연출을 하는데 동시대에 사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과거를 쫓으면서 복수를 꿈꾸는, 그리고 자기의 이 아픔을 해소하려는 이 모습이 충분히 우리 모습이고 우리도 그런 어떤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이 리메이크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영화는 되게 방향성이 이제 일방향이거든요. 로드무비라서 이제 그런 지점을 저는 이제 인규란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래서 어떤 시선을 좀 더 주고 싶었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 20대 또 사는 그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영화의 장르적 외향성을 좀 더하면서 영화를 리메이크하면서 완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지금 한반도 외교 안보를 둘러싼 여러 이슈나 논란들과 아주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서 사실 뭐 2년 전에 촬영하실 때 이렇게 또 현재 상황과 좀 맞아 떨어질 걸 예상을 하셨는지 일단 감독님께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 이성민 배우님의 그 연기를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개인적으로 특히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엔딩 씬을 직접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2년 후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글을 쓴 건 2년 전이 아니라 훨씬 전이죠. 제가 처음 이걸 하기로 한 거는 거의 4년 전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다는 거겠죠. 예, 모든 이 개념들. 촬영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되게 이 정도 사이를 두고 영화를 공개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모든 씬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억의 앨범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혁 군도 굉장히 어려워 보였고 그 마지막 씬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거의 마지막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 그래서 딱히 뭐 연기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영화를 보면서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가 찍은 영화를 보면서
좀 울었습니다. 예, 좀 민망한 얘기지만 주역군이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참으면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과 이성민 배우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감독님에게는 빨간색 슈퍼카 포르쉐가 굉장히 리멤버라는 영화를 관통하는 그런 메타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동차 질춘씬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서 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궁금하고 저희 영화 이제 포르쉐 슈퍼카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정을 하긴 했지만 가장 큰 거는 주인공이 이제 할아버지고 80대 노인 설정이고, 모든 동작과 상황들이 느리지만 이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복수의 감정은 정말 격하고 빠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결국 어떤 그 빨간색 슈퍼카에 태우면서 그 복수의 감정을 관객도 좀 빠르게 따라가면서 느린 템포의 주인공의 동작을 심리적으로는 좀 다급하게 쫓아가는, 좀 긴장하면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슈퍼카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복수도 있지만 뭐 또 생애 마지막에 내가 이런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저는 이런 생각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설정을 했습니다. 또 이성민 씨에게는 그 노인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표정이나 자세 그리고 말투 같은 거는 어느 부분을 좀 물론 주변에 노인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특정하게 어떻게 좀 참고를 받으셨는지. 무엇보다 제가 그 캐릭터의 나이가 아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호기심 가는 캐릭터였고 그리고 좀 도전해볼 만한 캐릭터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일보다는 그 훌륭한 스태프분들이 그 필주의 얼굴을 만들어 주느라 고생을 했고요. 그 같이 출연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카메라 앵글에 걸렸을 때 어색하지 않기를, 그래서 관객들이 그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하는데 그 이상한 필주의 그 걸음걸이라든가 자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도 났어요. 예. 그 거의 촬영 중반부터는 거의 목 디스크에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 저게 원인이었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말투는 그게 저 경기 북쪽에 계셨던 분이라서 뭐 딱히 제가 경기도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투, 경기도 사투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 필주의 말투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민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주와 동행하게 되는 과정이 그 관객들에게 설득력을 좀 줘야 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 어떤 점에서 노력을 하셨고 그 고민하셨던 부분은 어떤 점인지 같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규라는 캐릭터를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는 감독님께서도 그냥 지금 이 20대를 살아가는 청년, 일반 청년처럼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촬영에 들어가고 연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었고, 어쨌든 이제 이 인규라는 인물을 연기했을 때 이 인규라는 인물을 통해서 관객들이 영화를 만약에 보신다면 인규의 감정으로도 한번 따라가 보면 재미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연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인규라면 과연 인규라면 어떻게, 인규라면 필주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더 심플하게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냥 심플하게 연기를 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 이성민 배우와 그 남주혁 배우님의 그 연대가 같이 되게 뭉클하게 다가왔거든요. 특히 그 눈빛이나 그 바라보는 눈물 고임 맺힌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때의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정말 그 촬영을 거의 마지막 촬영쯤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냥 그동안 쌓아왔던 이제 필주와 인규의 감정이 있다 보니 정말 특별한 연기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참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슬펐었고 좀 안타까웠었고 그런 감정들이 다행히 슛이 들어갔을 때 저 역시도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감정이 잘 올라왔다고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좀 시간이 오래돼서 저도 네 그냥 현장에서 되게 느끼는 감정대로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날이 아마 실제로도 저희 크랭크업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찍었을 때가. 네, 거의 크랭크업 직전, 예, 거의 모든 촬영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에 일부러 마지막에로 찍었죠. 예. 아까도 기자분이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되게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보면은 내가 그때 얼마나 후달렸는지를 자꾸 기억하게 되니까 안 보는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우연히 보면은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지? 내가 저렇게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영화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볼쯤에 하시고 계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세요? 감독님과 남주혁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은 또 개봉 시기만 놓고 보면 또 검사 외전 이후에 6년 만에 지금 두 번째 작품으로 이게 돌아오시게 됐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 연출이라는 것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신 것 같은지 좀 어떤 소회 드시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요. 참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년이 시간이 그렇게 지났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글을 쓰고 영화를 찍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결국 개봉이라는 어떤 날짜를 놓고 보니까 검사회전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때는 검사회전 제가 데뷔작이었고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두 번째 영화긴 하지만 뭐 연출에서 편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영화는 또 새로운 영화 작업을 하니까. 근데 제가 검사회전 찍을 때는 많이 아팠거든요. 네, 좀 몸이 좀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이번 영화는 크게 아프지 않고 영화를 촬영했다는 거. 아마 그게 제가 조금 그래도 뭐 기술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걸 이겨내는 방법을, 이 연출이라는 어떤 짐을 이겨내는 방법을 조금 터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뭐 영화 찍는 건 힘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영화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개봉이라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또 남주혁 씨도 리멤버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개봉했고 또 코로나였던 그 사이에 뭐 영화 조제도 개봉했고 드라마 활동도 꾸준히 해오셨었잖아요. 오늘 2년 전에 이렇게 본인이 찍은 모습 보면서 좀 이전에 나보다 조금 더 내가 좀 연기적인 면에서 뭐 성장했나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스스로 좀 느끼시는 감회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정말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영화 리멤버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뭐 정말 그때 당시에도 요즘 많이 돌이켜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화면 속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좀 어렸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잠시나마 들었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연기적으로는 뭐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현장에서 늘 집중했었고 저 역시도 제가 나온 작품을 잘 보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연기했던 것만큼은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제가 대신 질문 드리자면 어쨌든 검사회전도 버디 영화였고 이것도 버디 영화인데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이렇게 두 캐릭터를 설정하셨는지와 다른 점 위주로 버디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검사회전하고는 장르적 특성 자체가 틀린 영화고요. 검사회전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사와 사기꾼이라는 어떤 직업을 가진 그 인물들이 이제 서로 쫓고 쫓기는 약간 톰과 제리 같은 뭐 그런 이제 버디물이었다면, 이거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이야기와 복수라는 어떤 상당히 센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 80대 노인과 20대 청년이 가지는 브로맨스, 어떤 세대의 어떤 이야기, 우리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손잡벌 되는 이 두 남자가 세대 간의 어떤 화합과 어떤 교류, 뭐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제 인물들을 좀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성민 배우님께서 영화 보시고 많이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아마 이게 촬영한 지가 좀 시간이 오래돼서 저하고 약간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떨어져 있다가 제가 다시 만나서 뭔가 새롭게 제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제가 그런 실수를 한 것 같고, 문득 제가 어린 이름이 뭐였지? 인규란 캐릭터와 이렇게 오는 여정을 이렇게 보다가 뭔가 인규가 필주를 설득할 때 뭔지 모르게 제가 필주에게 감정이입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이야기를 내가 왜 했을까 났었어요. 근데 이제 주역군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차마 제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럴 수 없어서 많이 참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보자마자 감독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10월 26일 리멤버 개봉하니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시간을 참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더 많은 질문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다음에 저 인터뷰 할 때 그때 또 이야기 나누시고, 모쪼록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셔서 저희 영화 이렇게 관람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이렇게 코로나를 뚫고 드디어 개봉을 하게 돼서 저희 전체 스태프 그리고 전체 배우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얘기, 개봉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요. 감사하다는 얘기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면. 네. 오른쪽도 끝까지 좀 봐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 기자님들 보시고요. 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리멤버. 파이팅! 파이팅!